오늘은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에 대하여 정리해 봅니다. 자, a의 n제곱이라는 이 거듭제곱의 기호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실수 a를 n번 곱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 우리는 이런 기호를 보게 될 때 아하, 이를 100번 곱한 수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밑이 음수일 때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밑이 분수일 때도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심지어 밑이 어떤 무리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기호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실수 a를 n번 곱한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이런 기호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는 겁니다. 단 밑이 0일 때는 제외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지수가 자연수가 아니면 어떨까요? 2를 0번 곱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는 지수가 음수인 경우는 어떨까요? 5를 마이너스 3번 곱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또 어떤 수를 분수번 곱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심지어 어떤 수를 루트 2번 곱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지수가 0과 음의 정수까지 확대되더라도 또는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대되더라도 심지어 무리수를 포함한 실수 전체의 범위까지 확대되더라도 이 a의 거듭제곱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0 또는 음의 지수는 어떻게 정의할까? 지수의 범위를 확장하더라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할 수 있도록 0 또는 음의 지수를 정의합니다. 자, 우리는 m과 n이 자연수일 때 이런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과 n이 0 또는 음의 지수가 되더라도 그대로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한다는 거죠. 즉,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계산할 때 밑이 동일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a의 n제곱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도록 a의 0제곱의 값을 정의합니다. 얼마가 돼야 할까요? 바로 1입니다. 자, 1로 정의합니다. 즉 a가 0이 아닐 때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럼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어떻게 정의할까? 지수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밑이 동일할 경우에 지수끼리 더할 수 있다는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하도록 합니다. 즉, 이 계산 결과가 a의 0제곱이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 a의 0제곱의 값은 1로 이미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a의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도록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값을 정의한다는 겁니다. 아하, 이 두 수의 관계가 서로 역수 관계가 되도록 하면 되겠구나. 자, 곱해서 1이 되는 관계. 바로 역수 관계가 되죠.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a의 n제곱의 역수, 즉 a의 n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 0 또는 음의 지수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이 어떤 수든지 지수가 0이면 이 값을 1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의 음수 지수는 2의 세제곱의 역수, 2의 세제곱분의 1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즉, 8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즉,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과 역수 관계로 정의한다는 겁니다. 그럼 3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3이 됩니다.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2제곱은 마이너스 5의 제곱의 역수, 즉 25분의 1이 된다는 겁니다. 자, a의 0제곱과 a의 마이너스 n제곱의 값을 각각 이렇게 정의했을 때 과연 m과 n이 정수일 때, 즉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하더라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PQ가 양의 정수라면 A의 마이너스 P제곱,
요 값은 음수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요 값도 음수. 자, 이렇게 지수가 음수일 때도 a의 첫 번째 지수법칙 마이너스 p 더하기 마이너스 q 지수끼리 더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수법칙 확인합니다.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은 자, 이 값은 정의에 의하여 a의 p제곱 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정의에 따라 a의 q제곱 분의 1입니다. 자, p, q 모두 양의 정수니까 분모는 밑이 a고 지수는 p 더하기 q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정의에 따라 자,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q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q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증명은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이런 겁니다. 만일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있다면 이를 지수끼리 더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하는 겁니다. 자, 2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5제곱은 정의에 따라 2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정의에 따라 2의 5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2의 8제곱. 따라서 이 값은 정의에 의해 2의 마이너스 8제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수법칙. PQ가 양의 정수일 때 A의 마이너스 P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 자, 지수가 정수일 때 나눗셈의 경우 지수끼리 빼서 계산해도 될까? 즉, 이 지수법칙이 성립하는가를 확인해 봅니다. a의 마이너스 p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q제곱은 자, a의 p제곱 분의 1 나누기 a의 q제곱 분의 1 a의 p제곱 분의 1 곱하기 역수 1분의 a의 q제곱. 결과적으로 a의 q제곱 나누기 a의 p제곱이 됩니다. 이때 p와 q는 양의 정수니까 a의 q-p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이 값은 이 값과 같습니다. q-p, q-p 이렇게 두 번째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더 증명을 해보면 2의 마이너스 5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7제곱 정의에 의하여 2의 5제곱분의 1 나누기 2의 7제곱분의 1 2의 5제곱분의 1 곱하기 역수 1분의 2의 7제곱. 이건 2의 5제곱분의 2의 7제곱. 따라서 7 빼기 5로 계산하면 2의 2제곱이 된다는 거고, 따라서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음수 지수라 하더라도 밑이 동일하면 지수끼리 빼서 계산해도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지수 법칙은 잠깐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2의 마이너스 5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 자, 이렇게 지수가 음수여도 지수끼리 이렇게 곱해서 계산해도 될까? 이런 겁니다. 자, 증명해보면 2의 마이너스 5제곱에 마이너스 1제곱은 정의에 의하여 2의 5제곱분의 1, 이것의 마이너스 1제곱. 자, 이것의 정의는 2의 5제곱분의 1의 역수의 의미니까 2의 5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결과가 나왔죠. 그러므로 지수끼리 곱해서 처리해도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이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으로 봐도 되고 2의 세제곱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봐도 됩니다. 지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계산하고자 할 때 이를 2의 역수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2분의 1의 세제곱, 즉 8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2의 세제곱의 역수로 볼 때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의 역수 8분의 1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이 3번 지수법칙을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PQ가 양의 정수일 때 A의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을 자, A의 PQ제곱으로 계산해도 될까? 이런 거죠. 증명해 보면 A의 마이너스 P제곱에 마이너스 Q제곱은 자, A의 P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Q제곱. 자, 마이너스 Q제곱이란 이것 전체를 Q제곱한 후에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A의 PQ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곱셈 공식은 이런 겁니다. AB의 마이너스 세제곱. 자, 이렇게 지수가 음수여도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P가 양의 정수일 때 AB의 마이너스 P제곱을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AB의 마이너스 P제곱은 이 정의에 따라 AB의 P제곱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P는 양의 정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하여 A의 P제곱 곱하기 B의 P제곱. 자, 요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는 A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P제곱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고 각각을 A의 마이너스 P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P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더라도 지수 법칙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1번, 밑이 동일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제곱. 이 값은 3의 제곱의 역수니까 9분의 1이 됩니다. 2번, 밑이 동일할 때 지수끼리 빼서 계산합니다. 5에 살짝 빼보면 마이너스 1제곱. 5의 역수니까 5분의 1입니다. 자, 밑이 A, 지수끼리 곱하면 6제곱. 자, 마이너스 세제곱이 밑에 각각 영향을 주면 A의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B의 마이너스 6제곱. A의 세제곱분의 1 곱하기 B의 6제곱분의 1. 자, 이번에는 지수의 범위를 유리수까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제곱근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이면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 특히 양의 실수인 것, 양의 n제곱근은 유일하게 단 하나 존재합니다. 기호로는 n 루트 a로 나타냅니다.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떨까요? 자, n이 짝수일 때는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방정식에 실근 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의 n개의 근이 모두 허근이 된다는 겁니다. 만일 n이 홀수라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은 생기고 이 교점의 x좌표는 n 루트 a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지만 이 값은 음수입니다. a가 음수일 때는 이 a의 양의 n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 a의 양의 n제곱근이 유일하게 단 하나 존재하는 경우는 a가 양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의 m제곱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 수를 a의 m제곱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겠죠. 자, a의 m제곱에 양의 n제곱근은 이 값이 양수일 때 유일하게
단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A의 m제곱이 양수라는 말은 A가 양수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때 m은 임의의 정수가 됩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A의 m제곱이 항상 양수가 되는지 A가 2일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은 양수입니다. 2의 0제곱은 1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양수입니다.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2의 세제곱의 역수니까 2의 세제곱분의 1, 다시 말해 8분의 1이 됩니다. 즉 양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A가 양수일 때는 A의 m제곱의 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A의 m제곱의 n제곱근 중에서 유일한 양의 n제곱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에 맞도록 이 값은 A의 n분의 m. 지수법칙에 따라 이 둘을 곱했을 때 그 값이 m이 나와야 하는 거죠. 즉, A의 n분의 m을 A의 m제곱에 양의 n제곱근, 즉 A의 m제곱에 n제곱근. 자, 요렇게 정의합니다. 또 요렇게 정의한다는 것은 이 A가 양수이고 n과 m은 정수. 이때 특히 n은 2 이상의 정수가 돼야 합니다. n이 1일 때는 이런 근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지수를 유리수의 범위까지 확대할 때 A의 n분의 m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 특히 m이 1일 때는 A의 n분의 1, 즉 이 값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까지 정리하고, 이때 이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유리수인 지수를 정의했을 때 이 지수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S가 유리수일 때, 자, R을 n분의 m, S를 Q분의 P로 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M, N, PQ는 모두 정수이고 특히 분모인 N과 Q는 2 이상의 정수로 정합니다. 자, 첫 번째 A의 N분의 M 곱하기 A의 Q분의 P. 이 계산을 A의 지수끼리의 덧셈 N분의 M 더하기 Q분의 P.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하는 겁니다. 자, A의 n분의 m 곱하기 A의 q분의 p를 지수의 분모를 통분해서 A의 nq분의 mq 곱하기 A의 nq분의 np,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유리수 지수의 정의에 따라 이 값은 nq 루트 A의 mq 곱하기 이 값은 nq 루트 A의 np. 자, nq, nq 똑같으니까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 nq 루트 A의 mq 곱하기 A의 np,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q 루트 np는 정수, mq도 정수, 밑이 동일하니까 이 곱셈은 밑 A의 지수의 덧셈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정의에 따라 지수가 유리수인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밑 A 그리고 nq 분의 요만큼이 그대로 분자로 들어갑니다. 공통분모를 따로따로 써보면 A의 요만큼 Q가 약분돼서 N분의 M, 그리고 요만큼 N이 약분돼서 Q분의 P. 자, 이렇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지수법칙을 증명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a의 n분의 m제곱 나누기 a의 q분의 p제곱의 경우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이 계산을 처리해도 될까 하는 겁니다. 자, a의 n분의 m 나누기 a의 q분의 p 지수를 통분해 줍니다. a의 nq분의 mq 나누기 a의 nq분의 np 요 값은 nq 루트 a의 mq 나누기 요 값은 nq 루트 a의 np nq, nq 동일하니까 nq 루트 a의 mq 나누기 a의 np 자, nq 루트 a의 자, mq와 np는 정수니까 이 계산은 정수끼리의 뺄셈으로 처리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표현은 밑 a의 자, nq 분의 이만큼이 분자 mq-np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제 공통 분모를 따로따로 정리해보면 a의 자, 요렇게 q가 약분돼서 n분의 m 마이너스 자, 요렇게 n이 약분돼서 q분의 p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수법칙도 살펴보도록 하죠. 세 번째, a의 n분의 m 이것의 q분의 p의 경우 a의 지수끼리 곱해서 n분의 m 곱하기 q분의 p 이렇게 계산해도 될까? 이런 겁니다. 자, a의 n분의 m 이것의 q분의 p는 요만큼은 정의에 따라 n 루트 a의 m제곱 자, 이것의 q분의 p 이번에는 이만큼 전체가 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다시 q 루트 밑 n 루트 a의 m제곱 이것의 p제곱 이때 잠깐 요 부분 좀 볼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 괄호 바깥의 요 m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괄호 바깥에 있는 이 p제곱이 요 지수와 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q 루트 요 p제곱을 루트 안으로 넣어서 n 루트 a의 m p 자, 요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 요 둘을 곱해주면 nq 루트 a의 mp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시 정의에 따라 밑 a의 nq 분의 mp 자, 이렇게 지수 법칙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수 법칙입니다. 네 번째, 자, ab의 n분의 m제곱을 a의 n분의 m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m제곱으로 써도 괜찮을까? 이런 겁니다. 자, ab의 n분의 m제곱은 n 루트 ab의 m제곱 자, 이때 m은 정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하여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의하여 n 루트 a의 m제곱 곱하기 n 루트 b의 m제곱으로 따로따로 써줄 수가 있고 이것은 a의 n분의 m제곱 자, 곱하기 이것은 b의 n분의 m제곱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기호에 익숙해지기 연습 문제입니다. 자, 1번 밑이 A이고
자, 3분의 4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미친 A 5분의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A의 2분의 3은 2는 생략하고 그냥 루트 A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또 지수가 음수일 때 5 루트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1번 3에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8로 통분을 해버리면 8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만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하면 8 루트 3의 마이너스 1제곱 또는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번 미친 5고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뺍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6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만일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하면 3 루트 5의 5제곱이 되겠죠. 자, 미친 A가 되겠고 지수끼리 곱해주면 5분의 2제곱이 됩니다. 밑 A는 자 4와 2분의 1을 곱해서 2제곱 B는 4와 4분의 1을 곱하면 1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건 학생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있을 때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밑이 양수일 때입니다. 자, 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밑이 양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지수법칙을 써서 요걸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 풀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입니다. 4의 2분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이 밑을 2로 바꿔준다면 2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때는 이 밑이 양수니까 지수법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2의 지수법칙에 의하여 세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4의 2분의 세제곱의 값을 2 루트 4의 세제곱으로 처리해도 괜찮습니다. 이때 2는 생략 가능하고 4의 세제곱의 값은 루트 64, 즉 8이 됩니다. 자, 지수에 이렇게 유리수가 들어있을 때 밑이 음수인 경우는 계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지수가 무리수인 경우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2의 루트 2제곱은 어떻게 정의할까? 루트 2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이 무한소수에 가까워지는 유리수. 자, 1, 1.4, 1.41. 자, 이러한 수들을 각각 지수로 갖는 수가 자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수들은 어떤 일정한 수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정한 수를 2의 루트 2제곱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x가 무리수일 때 2의 x제곱을 정의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 a가 양수이고 x가 임의의 실수일 때 a의 x제곱을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수가 실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입니다.